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객을 뽀개기 강의를 맡은 이수재라고 합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객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총 강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론을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절차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절차와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EDA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의 대표적인 기법인 상관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평균과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의 통계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저희는 네 가지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과학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제공을 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받아온 데이터의 특성과 그리고 데이터셋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인 크리스피 DM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접근하고 또 데이터를 끌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할 데이터셋의 특성을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이란 과목을 배우기에 앞서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과학은 활동하는 다양한 객체, 즉 사람, 자연, 사물, 동물 등 다양한 객체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가, 즉 여러분이 되겠죠. 분석가 또는 분석 결과물을 활용할 사람들이 던진 객체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과학적인 방법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한정성에 의해서 한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과학은 활동하는 다양한 객체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가 또는 분석 결과물 활용자가 던진 객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바탕으로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 첫 번째가 기계학습, 두 번째가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입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설계와 평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분야이며 종종 상업적인 서비스를 지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이란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소셜미디어, 그 웹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 변형하는 과제, 큰 비정형 데이터 세트를 처리, 저장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사용, 그리고 데이터 윤리 및 규제와 연관된 질문 등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마이닝은 기계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과학은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크리스피 DM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피 DM은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의 두문어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절차입니다. 크리스피 DM은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997년에 EU의 이스프릿 펀딩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펀딩을 참여한 회사들은 인티그랄 솔루션, 그리고 테라데이터, 그리고 다임러 에이지, 그리고 NRC, 그리고 오라 등 5개 회사가 주도해서 펀딩을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이후에도 다양한 분석 방법론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조사에서도 크리스피 DM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모델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DM 방법론은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비즈니스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의 준비, 그리고 모델링, 평가, 배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비즈니스의 이해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이해 단계에서는 업무 목표를 수립을 하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또 마이닝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분석가가 가장 먼저 비즈니스 이해 단계를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의 이해가 없이는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의 이해 없이 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비즈니스의 이해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 한들 그 데이터의 결과물들은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의 이해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이해입니다. 데이터의 이해는 초기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의 기술, 그리고 데이터 탐색, 그리고 데이터 품질 검증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탐색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리고 모델링에 적합한 데이터인지 품질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델링에 적합한 데이터를 설정하고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제하고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재생성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통합하고 또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 다양한 기법들이 이 모델링 기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기법을 선택한 후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적용을 해서 그 모델을 돌려본 다음에 그 모델이 이 비즈니스에 적합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단계는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어떻게 디플로이먼트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배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모델링이 한번 정해진다고 해서 그 모델링이 계속적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모델링을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크리스프 DM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문제를 정의하는 팀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팀에서는 도메인에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과 모델링 절차를 설계하면 분석팀에서는 이를 구현한 후 평가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문제 정의, 그리고 솔루션 개발, 솔루션 적용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업에서 처음에 프로블렘 팀에서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어떠한지 이해를 하게 되고 이거에 기반을 한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델링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요. 그 솔루션 팀에서는 데이터 언더스탠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거에 따라서 솔루션 팀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모델링 프로세스를 거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를 거쳐서 모델을 릴리즈하게 되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그리고 데이콘, 그리고 캐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제공 사이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국 정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한국의 데이콘 그리고 미국의 캐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사이트들은 데이터 분석 대회 등을 유치를 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성격이나 속성을 관측한 결과 값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관측 결과에 따라서 수량 자료, 퀀티테이티브 데이터와 범주형 자료,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량 자료는 세어서 획득하는 이산형 자료와 그리고 특정한 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속형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범주형 자료는 범주의 수가 둘이면 이분형 자료, 그리고 둘 이상이면 다분형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정리하면 자료는 수량형 자료, 그리고 범주형 자료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수량형 자료는 자료가 카운팅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카운팅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산형 자료와 범주형, 연속형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범주형 자료는 범주가 둘이면 이분형 자료, 그리고 둘 이상이면 다분형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통계학에서 정리하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타내는 수치에 사용된 척도, 이 척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척도에 따라서 즉 수의 순서 유무, 수 사리의 거리 개념의 유무, 그리고 수의 의미에 있는 원점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학에서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리고 구간 척도, 비율 척도 등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를 설명을 드리면 단지 관측 결과의 특성을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고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VVIP 고객은 1번, 그리고 VIP 고객은 2번, 그리고 일반 고객은 3번으로 부여했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명목 척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관측 결과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순서나 거리, 그리고 의미 있는 원점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서열 척도는 수의 순서만 있는 데이터이고 거리나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품질 순서에 따라서 상품의 수준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고급은 1번, 그리고 중급은 2번, 저급은 3번을 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서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거리 또는 의미 있는 원점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는 서열 척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간 척도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척도 데이터는 순서와 거리의 개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원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나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온도 0도는 원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온도 0이라는 의미는 온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0시라는 의미도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기준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순서와 거리의 개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원점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구간 척도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척도는 순서, 거리뿐 아니라 의미 있는 원점도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모든 데이터가 비율 척도 데이터입니다. 무게나 길이, 그리고 학생 수, 자녀 수 등 이러한 데이터들은 순서도 있고 거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0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과 그리고 복합 자료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금 전에 설명한 그 통계학에서는 척도 개념 그리고 척도 개념으로 구분을 했다면 컴퓨터 공학에서는 기본 자료형 그리고 복합 자료형으로 구분을 하고 기본 자료형에서는 불린 그리고 숫자 그리고 문자 자료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 숫자 자료는 정수나 실수 자료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 자료형은 배열형, 집합형, 매핑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배열형에는 리스트라는 자료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투플이라는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형에는 셋이라는 자료 형태, 그리고 매핑형에는 딕셔너리라는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자료형이라는 것은 비교 연산자에 사용되어 true 또는 false라는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if a가 0보다 크다 라는 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b라는 연산자를 대입을 했을 때 b라는 연산자가 0보다 크게 되면 true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0보다 작게 되면 fals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료형이 나타나는 것을 불린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 자료형은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 형태인데요. 숫자 자료형은 정수, 그리고 실수, 그리고 복소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정수는 인티저, 그리고 실수는 플로트로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자 자료형은 문자,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 또는 호 따옴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열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열형은 리스트와 튜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는 파이썬에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괄호로 넣고 이 안에 데이터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묶이는 데이터들이 리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튜플 데이터는 소괄호로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묶이게 됩니다. 리스트와 투플의 가장 큰 차이는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집합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집합형 데이터는 셋 키워드를 사용하여 만들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 데이터에서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셋 데이터에서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리스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3, 2, 1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반면 셋 데이터는 순서를 바꿀 수 없고 여전히 1, 2, 3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딕셔너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데이터는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애플 이런 형식, 배, 피어 이런 형식으로 그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회원가입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 아이디는 TKPeople이고 패스워드는 1, 2, 3, 4라고 한다면 이 경우 컴퓨터는 아이디 TK people 패스워드 1, 2, 3, 4라는 형태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파이썬의 자료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분석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배운 통계적 의미에서의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리고 케글 데이터, 컴퓨터 공학에서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케글 데이터에 들어가서 게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각 선수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연봉정보, 그리고 경기 기록 정보 등 87개의 정보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케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글이라는 위에 이렇게 케글.com에 들어오셔서 그 FIFA 19라고 치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그 하단에 그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케글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커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케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케글은 여러 사람들이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렇게 코드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가 보면 FIFA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각각의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피파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글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분석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코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패키지를 사용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또 학습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R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원래 디스커션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면 여기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고요.
zip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CSV 파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데이터들이 있고 컬럼의 개수가 88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88개의 값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this file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칼럼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웨이지 데이터는 현재 임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프리퍼 데이터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엑셀 파일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데이터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배운 그 통계적 관점과 그리고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류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본 결과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통계학과 컴퓨터공학의 자료 구분의 기준에 따라서 피파 29 자료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 분석한 것처럼 이산형 자료는 나이 그리고 국적 등의 자료로서 한 2개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연속형 자료는 현재 임금 그리고 마켓 밸류 등 9개 정도의 자료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형 자료는 선호하는 발, 또 리얼 페이스 등의 데이터로서 2개 정도로 구분이 되었고요. 다분형 자료는 아이디 그리고 네임 등 72개의 자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척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디 그리고 네임 등 10개로 구분이 되고요. 서열 척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한 발 그리고 또 워크레이트 등 6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 구간 척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날짜 데이터로 구분이 되고요. 비율 척도는 웨이지 그리고 밸류, 에이지 그리고 밸류, 웨이지 등 9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URL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없는 기타 데이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자료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형, 그러니까 true와 참값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은 리얼 페이스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 데이터, 날짜형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그리고 정수형 데이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이지, 레이팅 등의 42개의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는 이름, 국적 등 40개의 데이터가 존재하였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희는 데이터 과학과 크리스프 D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정의를 저희는 데이터 과학은 기계학습,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및 데이터 윤리와 규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과학 안에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 분석의 정의는 활동하는 데이터 그리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가 자신의 주관적인 분석 주제를 정하고 그러한 분석 주제에 맞춘 분석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방법론, 통계 기법이나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한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스프 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크리스프 DM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절차입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는 비즈니스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의 준비, 모델링, 평가, 배치 등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분석은 분석 정의 팀과 솔루션 개발팀으로 구분하여 상호 애자일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글, 데이콘, 그리고 공공데이터 포탈,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각국 정부나 민간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그리고 데이터
컴피티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형은 통계학 관점과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관점에서는 수량 자료 그리고 범주형 자료로 구분을 했었고요. 척도를 기준으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리고 구간 척도, 비율 척도로 자료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학 관점에서는 불링과 데이트, 그리고 인티저, 스트링 등의 자료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피파29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분형, 서열 척도 및 인티저 자료로 구분을 했고 그 데이터 분석 결과 다분형과 그리고 서열 척도 및 인티저 자료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툴, 즉 파이썬과 그리고 R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은 요리사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툴은 요리사의 주방기구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떠한 분석 툴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은 여러 가지 주방기구들을 활용하면 더 멋진 요리들, 또 더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 수 있는 요리사처럼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활용해서 최고의 플레이팅, 그래서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활용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멋있게 보여주는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1강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데이터 과학의 정의, 그리고 데이터 분석 주제 설정, 그리고 데이터 기초와 EDA를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